이 넓은 연백평야는 호남평야, 김해평야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멸악산맥의 여맥들 사이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으로부터, 그리고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으로부터 영양분을 머금은 도사가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형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백평야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강화 교동도 화계산에 올라 연백평야와 이 일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계산에는 최신 공법으로 건설된 건물과 공원, 그리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루어진 화계정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화계공원이 있는 화계산 기슭에 북쪽을 바라보는 연산군의 유배지가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 왕과 실세들에게 미음을 산 신하들은 전라도나 함경도 등 도성에서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와는 달리 폐위가 된 왕들과 왕자들은 도성에서 가까운 강화도와 이곳 교동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자칫 다시 역모를 꾀할 수도 있는 요주의 인물들이라 특별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한양과 가까운 거리의 섬을 유배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망한 지 500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반론의 이어지 없는 유일한 막장 폭군의 평을 받고 있는 연산군. 강화도라는 섬에서 또다시 섬으로 가야 하는 교동도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군에게는 멀고 먼 길이며 단절감에 고독감까지 들게 했을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절망과 상심, 그리고 자신이 낳은 왕자들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자 화병에 이르게 된 연산군은 이곳으로 유배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염화까지 합쳐 서해로 흐르는 조강은 연백평야의 동쪽 시작점이 되는 예성강을 만나 또다시 합쳐집니다. 고려의 무역항 병란도가 있는 해월면을 지나면서 연백평야는 그 품을 점점 크게 넓힙니다. 멀리 북쪽 금천군 방향에 멸악산맥의 산줄기가 보이면서 인구 30만 명이 넘게 사는 제법 큰 규모의 도시 지역으로 과거 은천면이었던 배천 온천 지역과 연안군의 읍인 연안읍 지역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다시 동쪽 끝으로 돌아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이 개풍군 남면의 해안가를 따라 유유히 흐르다가 연백군 해월면 사이에 흐르는 예성강과 만나는 지점은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향이었던 벽난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인 만큼 무신직공기에 이의민, 최충원 등이 관련된 이야기와 조선이 개국하기 전 이성계와 이방원 그리고 정몽주와 얽혀있는 이야기 등이 있는 곳이며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곳입니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이 크게 늘어나자 수로교통이 발달한 회월면은 경기, 강원도 지역은 물론 충청, 전라도 지역과의 교역도 활발해 많은 물산이 모인 곳입니다. 이에 따라 회월면은 상업이 번성했고 연백평야를 끼고 있어 농업도 번성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회월면은 대표적인 금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회월면은 한반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살았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저기 산을 움푹 파들어간 것을 보면 지금도 해월면에선 사금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다와 만나는 민물강 하류의 특성상 먹이가 많아 숭어, 민어, 농어가 지천이었고 돌멩이만 들추면 장어가 우글우글대던 바닷가와 곡창지대인 들판을 바라보며 산자락에 위치한 집들은 남한 땅이 돼 우리 체제에 속했더라면 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부촌이 형성되었을 듯 싶습니다. 해월면 바로 위에는 유곡면이 있고 그 위로는 은천면이 있습니다. 은천면 지역은 도시가 형성되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은천면은 외세가 일방적으로 정한 38도선에 의해 면이 남북으로 거의 절반씩 나뉘게 된 곳입니다. 어떤 곳은 한 마을 중앙으로 선이 그어져 함께 어울리던 동네 이웃들이 졸지에 남남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한 지붕 아래에서 나뉘어 남쪽에 속한 방과 북쪽에 속한 방으로 나뉘어지기까지 했답니다. 북한 당국은 연백군이었던 이곳을 배천군으로 변경해 현재 이곳은 배천군의 중심 시가지가 되었습니다. 은천면은 배천 지역의 중심답게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토해선이라는 기찻길이 면의 남부를 동서로 횡단하면서 성호역과 조선 세종 때 발견되어 세종이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온천의 이름을 딴 배천온천역을 두고 있습니다. 배천 지역의 중심에 있는 배천온천은 소설가 이상이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게 되면서 만나게 된 금홍이라는 여성과의 이야기를 그린 봉별기라는 자전적 소설이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개풍군 토성면과 해주시를 연결하던 기찻길은 토에서는 일제가 연평평야의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 부설했습니다. 토에서는 마식령 산맥에 속한 토미산의 뒤쪽으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지나갑니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의 온정면과 호덕면의 경계에 있는 해안가에는 농업형 집단 주거단지가 보이면서 숯불처럼 뾰족하다 하여 붙인 각산이라 불리는 자봉과 웅봉이 보입니다.
평야지대의 단점이라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찾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것인데, 그나마 이 각산이 있어 일대의 학교에서 소풍을 왔던 명소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각산의 기슭에는 율곡 이이와 오랜 교분을 쌓으며 사단 칠정에 대한 철학 논쟁을 하기도 했던 우계 성원이 기거하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온정면은 연백군 내에서 농경지가 제일 많은 면입니다.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의 온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온정면의 금성리에는 배천온천과 함께 연백군 내의 2대 온천 중 하나인 연안온천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이 연백평야의 곳곳에는 고인돌과 함께 마제석촉, 빗살무늬 토기 등의 신석기 유적과 비파형 동검 등의 청동기 유적이 출토되었습니다. 한반도의 3대 곡창지대 중의 하나인 연백평야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아쉽게도 북측에 속하게 됐고, 살기 좋아 많은 인구가 살았던 탓에 실향민 또한 많았습니다. 중동부 전선의 경우 열심히 피땀 흘려 싸웠던 연합군은 한국군에게 작전 지원이나 포격 지원을 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면에 나서게 된 우리 국군은 조금이라도 땅을 수복하기 위해 적극적 공세를 취했고, 경기도 연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까지 38선 이북 너머의 많은 지역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연백을 비롯한 협상장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서 연합군은 휴전협상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분쟁 자체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서부 지역에선 휴전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북측에 빼앗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투를 벌이지 못했습니다. 대치만 벌이다가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결국 개성시 개풍군과 함께 연백평야 지역은 북측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 넓은 연백의 논농사지대에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연백평야에는 낮은 포천과 한교천 등의 작은 하천이 있을 뿐 평야를 충분히 적셔줄 큰 강이 없습니다. 따라서 1930년 수리관계 사업 이전에는 중남부 지방보다는 오히려 북부 산간지방의 농업 기반이 월등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연백평야를 이루게 된 것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리관계를 하고부터입니다. 북서쪽으로 연안읍 도시지역이 보이는 곳의 남동쪽에 낮은 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낮은 포천을 경계로 북한 당국은 연백군을 현재 배천군과 연안군으로 분리했습니다. 연안읍이 있는 곳은 연백군의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오랜 시간 인구가 모여들어 도시가 형성된 곳이어서 역사적인 유적이 그만큼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연안읍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근이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이인 외장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중무장 외병을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의병들이 물리쳐 연성 대첩이라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이곳은 금산에서 700의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한 조원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풍요로워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연안. 그래서인지 연안이씨, 연안김씨, 연안송씨, 그리고 연안차씨 등 명문 성씨들의 창시자들은 이 연안을 본관으로 삼았습니다.
호남면을 지나면 연백군의 최남단이면서 연안반도를 이루는 해성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해남면은 수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조망이 좋은 전망대가 완성되지 않아 해성면의 남쪽 끝 해남리에 있는 연백염전을 영상에 담지 못했습니다. 연백염전은 남북 약 4km, 동서 약 6km로 총 60만 평에 이르러 동양 최대의 염전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 일대에선 연백염전을 통해 소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전 이후 연백염전이 북한에 수중이 되는 통에 극심한 소금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추후 전망대가 완공되면 맑은 날을 찾아 좀 더 멀리 구석구석 담아보리라 다짐하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